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하락했고 미국은 오른 그런 엇갈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통적으로 침체라는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다 긴축 신호가 계속됐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더 몰리게 되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나스닥이 1.6% 올랐고요. S&P 500이 0.9%, 다우지수도 0.6%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키워드로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상원에서 말을 했었고 오늘은 하원에서 또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강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반복을 했는데요. 특이한 발언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는 안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이른바 경기 연착륙, 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하반기는 괜찮을 거라는 발언이 나왔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먹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시장의 반등이 될 수 있었던 재료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긴축 흐름의 이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어제보다 6bp 정도 밀렸습니다. 한 3.0%까지 내려가면서 거래가 됐고요. 여기에 단기물인 2년물 역시 3.0%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2년물과 10년물,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의 차이가 5bp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상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시선이 몰렸습니다. 해석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기술주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금리 하락이 결국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라면 결국에 주가에도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금 1분기 경상적자가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6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23개월 만에 최저치, 거기에 더해서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평균 0.9% 올랐습니다. 이제 오르긴 했어도 지금 경기 방어주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침체와 관련이 적은 섹터들이 올라간 흐름입니다. 우선 방어 쪽을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제 이런 것들이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지금 침체하고 약간 관련이 떨어지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2.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경기가 살아날 때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은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3.7% 밀렸고 또 원자재를 뜻하는 소재 역시 1.4% 밀리고 산업재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헬스케어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소비재들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여기 은행주, 그리고 오른쪽 끝에 쭉 오시게 되면 여기 정유와 원자재 이쪽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내용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대형 IT 종목들이 상승한 것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하락한 것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애플이 2.1%, 그리고 아마존이 3.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더 올라갔고요.
또 중간점으로 오게 되면은 IT 소프트웨어들의 그런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나우를 보셔야겠는데요. 고객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앱을 발표하면서 이제 R&D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업무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면서 이날 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서비스 나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IT 소프트웨어 쪽에도 훈풍이 퍼졌다라는 것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위아래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조금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덜 밀리긴 했어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에서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날 0.2% 소폭 밀렸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걱정했고 그게 결국에 실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한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0.8%, 퀄컴이 1.3%, 그리고 AMD 역시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필수 소비재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결국에 먹거나 이런 입어야 되는 것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가격 변동폭이 소비자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월마트, 대표적인 대형 마트죠. 2.4% 올랐고 코스트코도 3.2%, 뭐 타겟이라든지 달러 제네럴 이런 쪽에서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뭐 마시는 음료나 이런 쪽에서도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다른 움직임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은행주가 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배경이 마련이 된 건데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1% 이상의 하락률을 다 보여줬고요. 또 중간 쪽으로 와 보게 되면은 지금 침체가 되면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적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건설기계 쪽에서 캐터필라, 디어앤컴퍼니, 산업직에서 허니웰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종목들도 보게 되면 정유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대형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마저도 지금 3%대의 강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이제 밑에 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옹기종기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비료 업종들 뭐 모자이크라든지 CF 코퍼레이션, 광산 쪽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쪽이죠. 그리고 뉴코어와 뉴몬트 마이닝 이런 금광 그리고 구리광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2%, 많게는 구리 쪽은 5%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상승했던 종목들 좀 특징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리오프닝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공유 사무실 업체입니다. 위워크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이날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7%. 최근에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가 다시 한번 이 위워크에 대해서 커버리지, 그러니까 분석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재료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렸고 그리고 수요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워크가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유 사무실계 최초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점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항공주 쪽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악재인데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 리오프닝 때문에 여행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50편의 항공을 축소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축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승객이 계속 늘다 보니까 느는 승객에 비해서 지금 항공 조종사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행 스케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쪽으로 결과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걸 좀 막기 위한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2.7% 하락하면서 35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쪽으로 이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의 경기 동향을 반영을 하는 6월 종합 PMI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경기 확장세는 이어갔지만 지금 전에 나왔던 기록보다 큰 폭으로 둔화가 됐고요. 또 유로존의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 5월보다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쪽에서 50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날 경제 대국인 독일이 1.7% 하락했고요. 프랑스와 영국 역시 0.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품 시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6주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원유를 안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원유가 남아 돌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1.8% 하락을 한 것이고요.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 영향도 있고 또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4.1%. 아까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던 것도 이 구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달러와 강세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익률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3.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상승을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속속 보면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뚜렷한 디렉션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 후반 유입된 매수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0일 이후 최저인 3.068%에 마감되면서 기술주와 성장 관련주들을 끌어올렸고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가 지속된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점이 국채금리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의 6월 관할지역 제조업 합성 지수는 12를 기록하면서 전달에 23보다 크게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시장 예상치 27을 하회했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22만 6천 건보다 많았으며 6월 들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 모멘텀이 2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국채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인데요. 스탠다드 포어스 글로벌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2.4를 기록해 전달 확정치였던 57보다 낮았고 시장 예상치였던 56에 미치지 못했으며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51.6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달에 53.4와 예상치 53.3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기 때문에 지수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경기 확장은 유지했다는 분석인데요. S&P 측은 6월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호황을 누린 이후 많은 가계가 높아진 물가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것이 6월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격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증가한 데 따라 1, 4분기 경상 수지 적자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인데요. 상무부는 올해 1, 4분기 경상 적자가 2,91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전분기 대비 약 686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치였던 2,737억 달러로 웃돈 것이었으며 올해 1, 4분기 중 경상 적자는 GDP 대비 4.8%로 전분기에 3.7%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삭감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는
카드 연체 수수료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뒤 이를 줄일 수 있는 연방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의 카드 연체 수수료는 최대 41달러이며 연방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4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국 측은 현재 은행들이 첫 연체에 대해서는 30달러, 이후 연체에 대해서는 41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카드 발행세가 벌어들인 연체료 수입은 지난 2020년에 120억 달러 이상이었다면서 법의 취지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를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힘든 고객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식입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IT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스노우플레이크의 상승도 두드러진 흐름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제시로 인해 몬타나주 보스맨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전문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오늘 12.4%가 상승해 143달러 11센트에 마감됐습니다. JP모건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로 높이면서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약 30%가 높은 주당 16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스노우플레이크가 현금 창출 생성 측면에서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추세선이 긍정적으로 놀라움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밸류에이션 지원을 위한 초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 의견 상향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시장의 예상은 50만 2천 건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가 이어지고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 차이나 온라인 에듀케이션, 메타데이터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